38년간 혼자 다 했어. 나도 쉬고 싶다고. 그럼 요양원 가세요. 그 순간 수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추석 당일 강원도의 한 리조트 로비에서 한 가족이 격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62세 수님 씨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38년간 혼자 다 했어. 나도 쉬고 싶다고. 그러자 35세 며느리 미영 씨가 감정이 폭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요양원 가세요. 가족들이 놀라 말렸지만 그 순간 수님 씨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응급실로 실려간 수님 씨. 의사가 가족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혈압이 200을 넘었고 당뇨 400이며 매우 심각합니다. 원래 지병도 있으셨고 최근에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게 주원인 같습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한 어머니가 쓰러진 순간 이 가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부터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추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김수님 씨, 62세. 결혼한 지 38년 동안 한 번도 추석 준비를 거른 적이 없는 베테랑 주부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늘어난 주름을 바라보는 수님 씨.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통시장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시장 상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준비에 얼마나 드는지 그 돈이면 강원도 리조트도 갈 수 있겠다고 말이죠. 수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리조트, 자신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장을 보던 중 옆집 영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영자 씨가 수님 씨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이번 추석만큼은 진짜 도망가고 싶어. 영자 씨가 놀라며 정신없냐고 했지만 수님 씨의 38년 묵은 한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도 인간이라고 38년간 혼자 다 했는데 언제까지 일해야 하냐고 말이죠. 며느리는 간단히 하자고 하고 아이들은 다 바쁘다고 하는데 그럼 자신은 언제 쉬느냐고 했습니다. 자신도 여행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다고 그런 게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블루밍 리조트 예약권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딸이 회사에서 받아온 건데 못 가게 되었다면서 수님 씨라도 가서 쉬어오라고 했습니다. 수님 씨는 정말 가도 되는지 망설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신의 가족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5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며느리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간단히 추석을 보내면 안 되냐고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미쳐가겠다고 했습니다. 수님 씨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간단히? 조상님께 간단히 차례를 지내자는 거냐고 말이죠. 미영 씨는 변명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말했죠. 한편 강남 아파트에서는 미영 씨가 남편 민수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강원도 리조트 워크샵을 가자고 한다면서 자신들도 한 번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키즈클럽에 가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죠. 옆에서 듣고 있던 초등학생 준호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리조트 간다는데
자신들만 할아버지 집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가족 휴가라고 하자고 자신도 골프를 칠 수 있다고 말했죠. 같은 시각 회사에서 늦은 야근을 하고 있던 32세 막내딸 영희 씨에게도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동료가 추석에 강원도 리조트에서 워크샵 겸 휴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망설이자 동료가 자극했습니다. 32살에 아직도 부모님 눈치를 보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이죠. 다시 가족 단톡방으로 돌아와서 민수 씨와 영희 씨가 각각 핑계를 댔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요즘 아이들이 달라서 준호도 친구들처럼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고 했고, 딸 영희 씨도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수님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들 뭔 소리냐고 하나같이 핑계만 댄다고 소리쳤습니다. 철수 씨가 진정하라고 했지만 수님 씨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38년간 자신이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추석을 건너뛰고 아무도 안 온다고? 자신만 바보냐고 따졌습니다. 수님 씨의 분노에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단톡방이 익십으로 변했죠. 하지만 이 침묵이 더 큰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수님 씨는 영자가 준 리조트 예약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들 자신만 편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엔 자신도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말이죠. 강원도 블루밍 리조트 예약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스파도 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쉬면서 간단하게 조상님께 인사만 한다고 생각했죠. 리조트 홈페이지를 보며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자신도 자유롭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민순의 집에서는 부부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정말 리조트에 가자고, 자신도 스파를 받고 싶고 남편도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지 걱정하자 미영 씨가 회사 워크샵이라고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도 키즈클럽에 가면 좋아할 거라고 덧붙였죠. 문 뒤에서 엿듣던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키즈클럽에 가느냐고 물었거든요. 민수 씨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가족 휴가라고 하자고 말했죠. 한편 영희 씨는 동료들과 리조트 예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격려했습니다. 32살에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만 볼 거냐고 말이죠. 영희 씨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도 가겠다고, 집에는 회사 연수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자신도 자유롭고 싶다고 중얼거렸죠. 놀랍게도 세 그룹이 같은 밤에 같은 리조트를 각각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 같은 곳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석 하루 전 드디어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님 씨가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영자와 하루 쉬러 가겠다고, 요즘 너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가 어디 가느냐고,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수님 씨는 하루만 쉬겠다고, 오늘 다 준비해 놓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 씨는 걱정스럽게 그러라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죠.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워크샵이 있어서 1박 2일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가 추석에 무슨 워크샵이냐고 의아해하자 민수 씨는 요즘 회사가 워라밸을 중시해서 가족 단위로 참석하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수 씨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의심스러워했지만 민수 씨는 요즘 대기업들이 다 그렇다고, 준호도 키즈 프로그램이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도 카페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강원도 연수를 가라고 해서 추석에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가 더욱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너까지? 하루 만에 모든 자식이 다 못 온다고? 영희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팀워크 강화를 위해 그런다고 자신이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말했죠. 혼자 남은 철수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모든 가족이 다 같은 날에 못 온다는 게 뭔가 수상하다고 말이죠. 철수 씨는 가족들의 거짓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수님 씨의 가방을 뒤지다가 리조트 예약 확인서를 발견한 철수 씨. 강원도 블루밍 리조트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먼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까지 속였다고? 하지만 잠시 후 철수 씨는 예약 확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수님 씨가 혼자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를. 철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8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뭘 했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매년 추석 때마다 수님 씨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모든 준비를 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은 그저 고생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8년 동안 나는 뭘 했나?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구나. 분노는 점점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 아내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자신이 더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리조트에서 만날 수님 씨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지켜줘야겠다. 추석 당일 오후 2시 강원도 블루밍 리조트에서 믿을 수 없는 연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리조트 로비에 도착한 수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다고 여기서 조용히 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중얼거렸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리조트 입구로 민수 가족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크다고 키즈클럽이 어디 있냐고 물었죠. 미영 씨는 체크인부터 하자고 스파 예약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온 민수 가족, 그때 미영 씨가 스파 안내를 받고 있는 어떤 여성의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황하며 중얼거렸죠. 저 뒷모습이 어머니 같다고 설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민수 씨가 뭐가 그러냐고 물었지만 미영 씨는 급히 모자를 눌렀으며 착각이라고 어머니가 여기 계실 리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미영 가족이 조심스럽게 체크인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입구로 영희 씨가 동료들과 들어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고 연수 장소를 잘 잡았다고 감탄했죠. 동료가 저기 계신 분이 아는 분 같다고 말하자 영희 씨가 오빠네를 발견하고 급히 숨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오빠와 새언니네가 왜 여기 계시지?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수님 씨가 산책을 마치고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저건 민수 같고 미영 같고 준호까지 있고 영희도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인지 당황했죠.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철수 씨가 등장했습니다. 리조트 입구로 들어오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여기 있구나 하고 차갑게 말했죠. 그 순간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수님 씨는 스파 앞에서,
민수 가족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영희는 기둥 뒤에서, 철수 씨는 입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가족이 동시에 하고 놀라는 소리를 냈죠. 준호가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여기서 만난다고, 신난다고 소리쳤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가족들. 수님 씨가 어이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고 말이죠. 미영 씨는 당황하며 인사했고, 민수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씨는 동료들에게 가족이라고 설명하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죠. 철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들 설명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우리 가족여행 온 거냐고 신난다고 말했죠. 그때 수님 씨가 터져 나오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거짓말했어. 나도 한 번은 쉬고 싶었다고. 리조트 로비 한쪽 소파에 모인 가족들. 준호는 키즈클럽에 맡기고 38년간 쌓여있던 진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들 정말 추석이 싫었다는 거냐고 말이죠. 미영 씨가 터져 나오듯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자신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수님 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년 200만 원씩 들어가는 추석 준비,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친정도 못 가는 것들. 자신도 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님 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냐고, 38년간 혼자 다 했는데 자신은 언제 쉬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 씨가 큰 소리로 말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죠. 수님 씨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라고, 워크샵이라고 거짓말하고 골프 치러 온 거 다 안다고 호통쳤습니다. 영희 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자신도 힘들다고, 32살인데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만 봐야 하냐고 호소했습니다. 철수 씨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하라고, 여기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말했죠. 하지만 수님 씨는 절규하듯 가장 크게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38년간 혼자 감당해온 나는 뭐야? 나도 사람이야. 그때 수님 씨가 갑자기 어지러워했습니다. 어지럽다고 중얼거리며 이마를 짚었죠. 미영 씨가 놀라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수님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엄마, 할머니하고 부르며 달려들었죠. 리조트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직원이 119를 불렀다고 말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철수 씨가 수님 씨를 부축하며 정신 차리라고 간절히 부르고 민수 씨는 당황하며 왜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울먹이며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자책했고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추석이 뭐가 중요하고 누가 더 힘든지가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쓰러진 이 순간에는 말이죠. 강원도 지역 응급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수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아질 거냐고 말이에요. 민수 씨가 준호를 안으며 괜찮을 거라고, 할머니는 강하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내 상태가 어떤지 말이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고혈압이 200을 넘었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주원인 같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의식을 되찾은 수님 씨와 만난 가족들. 수님 씨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들 놀랐을 거라고 말이에요. 미영 씨는 다른 가족들보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차마 수님 씨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수님 씨가 미영 씨를 찾았습니다. 미영아, 어디 있니?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수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 순간 미영 씨는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요양원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사죄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개 들어봐. 미영 씨가 눈물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 씨가 미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회사 일도 바쁘고 준호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너한테만 의존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미영 씨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38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겨우 10년도 못 버텼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수님 씨가 미영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엄마도 너희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너도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있지?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진짜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건강 관리도 제가 책임질게요. 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냐고 말이에요.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냥 좀 피곤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엄마 없으면 자신들은 어떡하냐고 호소했습니다. 철수 씨가 수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 탓할 시간에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가족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리조트로 돌아온 가족들은 특별한 추석을 준비했습니다. 차례 전문 배달 음식으로 차린 간소한 차례상. 수님 씨가 휠체어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정성스러워 보인다고 말이에요. 미영 씨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도와드리겠다고, 요리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도 다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석 준비를 가족들이 나눠서 하겠다고 말했죠. 영희 씨는 명절 때마다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준호는 할머니가 이제 아프지 말라고, 자신이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차례를 지내며 조상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다르지만 마음은 더 진실하다고 말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수님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리조트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가족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1년 후 같은 리조트에서 건강해진 수님 씨와 함께 온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님 씨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뭘 시켜 먹을지 약은 먹었다고 덧붙였죠. 미영 씨가 당뇨식으로 주문하겠다고 말하고 민수 씨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가 다 좋다고 하셨는지 확인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랑스럽게 요리 자격증을 땄다고 말했고, 더 커진 준호는 올해도 키즈클럽에 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작년 추석이 우리 가족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다고 말이에요. 수님 씨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다고 말했죠. 건강한 차례상 앞에서 행복해하는 가족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추석의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전통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위기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여기 올까? 모든 가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쓰러짐이 진짜 일어섬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추석은 기쁨의 시간이지만 때로는 부담과 갈등으로 힘겨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같은 마음으로 지치고 외로운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전통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추석도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